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2020년 부동산 결산편으로 임대주택에 관해서 정부가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한 모습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큰 혼란이 온 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그 최근 5년간 임대 그 주택과 임대 사업자의 어떤 변화 추이를 나타낸 건데요. 이거를 설명하기 앞서서 그 이 임대 사업자가 활성화된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주거복지 로드맵에 의해서 2017년 11월에 어떤 초안이 만들어지고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등록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간과 공적 그 공공 부분인 정부가 이원화해 갖고 공공 부분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5년간 17년부터 이제 22년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5년간 공공 임대주택을 85만 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이죠. 민간 영역으로 이제 워낙 그 공공으로 그 공급 임대주택을 그 공급하는 게 워낙 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한테도 이제 100만 호 정도를 그 할당을 해갖고 22년까지 이제 전체 총 임차 수요의 약 45% 정도가 그 전월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약 5년간 185만 호 가구가 이제 임대주택을 이제 등록하고자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계획이 2018년도, 19년도까지 이루면서 굉장히 잘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정착이 되면서 주택 시장에 굉장히 큰 안정을 그 갖다 준 영향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런 효과를 나타났냐면 바로 이제 최근 5년간 그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 추이를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특히나 이제 주목하실 부분은 여기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제 2018년 부분에 그 임대주택 수가 이제 136만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간 영역에서 100만 호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100만 호수를 뛰어넘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런 이유는 그 가장 근본적인 게 워낙 그 주임사의 혜택이 굉장히 컸습니다. 특히나 9.13 그 대책이 나온 그 전에는 종부세 합산 배제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효과가 발생을 했고요. 더군다나 이때는 부동산의 상승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제 2018년도에 136만, 그러니까 그 이 정도의 그 어떤 가구 수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바로 이제 2019년도를 보시면 이제 150만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수치를 보시면 이제 정부에서 말했던 수치의 이제 50% 이상을 상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의 기조가 살짝 변하게 됐는데요. 또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하실 부분은 바로 이제 2018년도에 약 38만 가구가 순수 증가를 했다고 보면 되는데요. 2018년도에 임대 가구 수는 2020년에 이제 만기 도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8만 가구가 고스란히 이제 계약갱신 청구로 인해서 그 전세 매물이 없어지면서 고스란히 연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전세 그 어떤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요. 이제 또 2019년 같은 경우에도 약 14만 그 어떤 가구가 증가를 했는데 이제 바로 이제 2022년 내년이죠. 이제 내년에 또 한번 이제 만기 도래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임대주택이 이제 그 계약 그 갱신을 청구를 하면서 그 전세 매물이 소진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하실 부분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주거복지 로드맵에 의한 이 임대주택 이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대할 수 있던 거는 사회 전반적으로 임대차 시장이 안정을 찾게 되면 그 집주인도 그렇고요, 정부도 그렇고 이제 세입자도 전체적으로 경제적 비용이 굉장히 절감되는 효과 기대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까지는 이런 효과가 굉장히 그 나타났지만 이제 2020년이 되면서 집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왜곡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2019년도까지는 임대, 특히 전세 수요에 맞춰서 착실하게 주택을 공급했지만 2020년이 되면서 이 관점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특히나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월부터 19년, 20년, 그래서 2020년 12월까지 어떤 3단계에 걸쳐서 차곡차곡 그 사업을 점차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주목하실 부분은 바로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가 3단계 그 해당 부분에서 2020년 이후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주택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어떤 법적인 내용을 이미 적용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계약당 5% 이내로 그 계약 금액이 올라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주거 시장에 굉장히 큰 안정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7월 31일부로 이제 전국으로 이 법이 이제 확장이 되면서 전세 수급이 깨진 현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 수급이 점점 깨지면서 이제 전세 가격이 정말 많이 올라가는 모습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주택 그 임대차 2법이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는데 이 법이 정말로
이 부동산 시장의 왜곡, 특히 이제 수급이 깨진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마치 그 주식 시장에서 이제 주식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주식 가격이 올라갈 때는 유통 물량, 거래되는 물량이 굉장히 축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축소가 됐을 때 매도, 그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고 팔고자 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계속적으로 가격 올라가는 모습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떻게 부동산에서도 주식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정부 정책이 기존은 그 계속적으로 이 스탠스를 유지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임대 사업자 특히 이제 그 입법에 의거해서 주거 시장의 그 안정화를 갖다 줬던 주임사의 혜택을 특히 임대 시장의 한 공급자 역할을 담당했던 부분을 이제 워낙 주택 가격이 올라니까 이 그 점세의 임대 역할을 담당했던 부분을 이제 혜택을 없애면서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그 혜택을 깨면서 이제 공급되게끔 이제 매매 시장으로 그 물건이 나오게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0만 호의 그 어떤 거대한 그 물량이 있는데 이런 물량이 나오길 정부에서 이제 그 정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법인 같은 경우에는 올해 12월이나 이제 내년 6월까지 어떤 유예 기간을 줬기 때문에 그런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시장은 계속적으로 이제 확대가 될 거고요. 그런 매물 혹시라도 이제 실수요자나 이제 투자를 고려하신 분들은 그런 매물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세 시장이 이제 기존에 이제 2년에서 4년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에서 4년으로 늘면서 전세 가격도 많이 올라간 모습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으로 이제 전세 가격이 이제 올라가면서 동반 상승되는 게 이제 월세 가격도 덩달아 올라가는 모습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전세 가격은 이제 같은 지역의 같은 평형수라도 이제 가격이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 가격이 이중화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중화되는 현상은 어떤 거는 2년이고요, 어떤 거는 4년입니다.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이 적용된 매물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거 없이 바로 이제 신규 시세를 반영하는 물건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 만약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약에 2+2년에서 3+3년 또는 2+2+2 해갖고 6년으로 이렇게 변모가 된다면 전세 가격은 기존에 이제 이중화에서 이제 오중화 가격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재 그 우리 부동산 시장은 특히 실수요자의 가격 지표가 될 수 있는 전세 가격의 그 어떤 그 수급이 깨졌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상승이 기대가 되고요. 더군다나 부동산 시장에 외부적인 충격이 오더라도 그렇게 쉽게 급격한 하락을 찾아보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격적인 측면에서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띠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런 수급 구조가 풀리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어떤 부동산 시장이 되겠습니다.